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입니다. 오늘 E-모빌리티 성장에 따른 전력산업 대응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안 및 필요성을 보시면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지속적으로 사양되고 있습니다. 2022년 43만 대에서 2040년 우리 배터리를 기준으로 한 전기자동차를 보면 830만 대까지 보급 목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배터리형 전기자동차는 830만 대, 2040년까지 830만 대의 배터리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수소자동차를 29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 부분에서 연료 전환이 급격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본 과제는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서 그러면 전력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수요가 나타나면 최대 부하에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인가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자동차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충전 전력이 되겠죠. 충전 전력이 과연 정말 환경 친화적인가를 전력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환경 편익을 분석하게 되면 나중에 보조금, 세제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한 질문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수송 부분 전력화 확산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를 먼저 일단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전기자동차가 얼마큼 충전할 것인가를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부하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량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최대 부하에 얼마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 운행을 위해 충전되는 전력은 과연 친환경적인가? 우리가 원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LNG도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도 전력을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충전 전력의 발전 믹스를 추정해 보면 저희가 그 충전 전력의 친환경성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수송 부분 전력 확산에 따른 환경 영향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석유에서 전기로 연료를 바뀌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욱더 유리하다는 측면들의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는 주로 그 지역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발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비는 대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발전을 하는, 즉 전기를 만드는 생산지에서는 환경에 피해가 나타납니다. 즉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등적인 환경 피해 같은 부분들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8차 전력수요 기본계획을 먼저 보시면 우리 수송 부분의 전력화를 기본적으로는 반영해 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2030년에 전기차 영향을 약 30%, 전기차가 100만 대 보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영향을 전망해 놨습니다. 이때 보시면 전기차로 인해서 최대 부하는 약 0.3%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영향이면 석탄화력 50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2012년이나 2016년에도 먼저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수준, 즉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그렇다면 앞의 연구와 동일한 동일한 연구선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보급 목표는 2030년에 100만 대였지만 지금은 300만 대로 옮겨갔고 2040년으로 가면 거의 80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보급 목표를 가지고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 현황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현황들을 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 산업의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 부분의 그 친환경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0년 재생에너지 발전이 30에서 35%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감축하고 석탄도 감축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석에너지의 발전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그 친환경성, 전력 생산의 친환경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불과 몇 년 전이었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거의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지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가보면 전기 자동차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보급이 더욱더 확산되면 전기 자동차의 영향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보면 전기 자동차의 영향을 간단하게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간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저희가 전기 자동차로 인해서 전기를 쓰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적용한 그 연간 평균 주행 거리는 1년에 약 13,000km 정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전기 자동차 연비를 보시면 2030년에 1kW당 한 6.5km 정도를 가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저희가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조합해 보면 한 대당 전기를 얼마큼 쓰는지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보급 목표를 가지고, 즉 2030년 300만 대 보급 목표까지 저희가 가정해 생각해 보면 2030년 300만 대 보급 시에 약 6,500GWh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보면 한 대당 약 2,000kWh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구당 평균 연간 전력 소비량을 약 3,000kW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전기를 소비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일별 충전 패턴을 간단하게 보시면 대부분 야간에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요금 제도가 데시벨 요금제가 있어서 저녁에 충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밤에 대부분 충전을 하고 낮에는 충전량이 적다는 것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즉 야간 시간대 충전 보편화가 된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최대 부하 시간대가 동절기 때는 10시에서 11시, 하절기 때는 15시에서 17시 정도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면 전기 자동차의 하루 충전량의 한 1%에서 3%, 4% 정도 수준으로 최대 부하 시간대에 충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의 전력화에 따라서 최대 부하 영향을 보면 최대 부하의 약 0.5% 수준의 비중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전기 자동차 충전 전력량의 발전 비중인데요. 저희가 8차 수급을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 믹스를 살펴보면 석탄이 약 36% 정도, 2030년 기준으로, 그리고 원자력이 24% 정도 기준을 보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약 18% 정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는 태양광이 밤에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 약 36%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64% 정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전환으로 인한 환경 편익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지고 1kg를 갈 때는 약 30원 정도, 29.3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전력을 가지고 보면 약 5.9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보면 경유는 35.6원 정도가 1km를 갈 때 환경 피해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전력으로 보면 약 5원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30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대비 약 4배 정도가 저렴하고 경유 대비는 약 7배 정도가 저렴한 수준으로 환경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최대 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대 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 0.5%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과거 기존 문헌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충전 전력은 약간 기저전원 발전 비중이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태양광 발전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을 석탄, 또 LNG, 그리고 원자력에 채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 부분에 전력하는 대기 환경 오염 관련해서 사회적인 편익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그래서 수성 부분에 연료 전환, 즉 석유 제품에서 전력으로 연료가 전환되는 것은 환경 피해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충전 요금 제도는 개시별 요금제, 즉 야간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주 완벽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단일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개시별 요금제, 즉 야간에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개시별 요금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야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약간 높은 요금 단가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저렴한 요금 단가를 받아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소비자가 대부분 주말이나 야간 때에 충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전력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보면 수송 부분의 연료 전환은 사회적 편익을 증대할 것이고 앞으로는 육상 운송뿐 아니라 해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항공까지도 점차 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기술 현황 그리고 실용화 정도, 향후 미래 수요 전망 등 승용차 외의 기타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 수요와 전력 사용량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 산업의 대응 전략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제안해 보면 충전 사업소에서 발전 판매 경업을 허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할 수 있고 ESS를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충전하며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까지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